11월 26일 한 건의 사건이 접수됩니다. 간호사 한 명이 목숨을 잃고 한 명은 치명적 부상을 입은 처참한 살해 현장. 유력한 용의자가 공개 수배됩니다. 이미 유사한 살인 전과가 있는 용의자. 당시 정신병력으로 5년형만을 선고받았는데요. 용의자의 집에서 발견된 석장의 메모를 보면 그의 정신적 장애 증상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사건 후 공포에 휩싸인 원주 시민. 내가 불안해가지고 못 살겠어. 혹시라도 많이 안 해가지고 근처에서 다 우리 가족들 살고 내가 사는 곳인데 혹시 누가 당할지. 사건 발생 28일 후 긴급한 소식이 전달됩니다.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에 제작진은 원주로 달려갔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작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용의자가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그래, 아이 같이 못 살았어. 못 살지. 안 살았으니까 아이가 저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배고프고, 허전하고, 그런 데다 두드러 맞고, 엄마가 보고 싶고, 그런 데 생각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말하다가. 예. 옷이 엉망이잖아. 엉망이잖아. 갈아입을 옷이 있어요.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죠? 가져오셨어요. 아, 배고 가져갈게. 가서 바로 목욕시킬 건데. 그래. 내가 지금 저희랑 같이 가시죠. 가져오세요. 가서 가져오세요. 속옷하고 칫솔하고. 칫솔하고. 아들의 옷가지를 챙기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어머니. 제작진이 직접 본 그들의 생활 공간은 차마 집이라고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모습이었는데요. 그간 두 모자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해왔는지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도피 행각으로 제대로 챙겨 입지 못했을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온다고 합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이거를 입으라는 거죠.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안 맞으면 또 내일 또 다른 것도 찾아봐야지. 안 맞으면 정신이 아프고. 네, 옷만 넣으시면 돼요. 숟갈도 있어요. 숟가락 없어. 안 넣어요. 팬티하고. 옷만 넣으시면 돼요. 이때 경찰서 내로 차량 한 대가 들어서는데요. 차량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와서 자꾸 얘기하고 저를 괴롭히고. 격앙된 어조로 말을 잇지 못하는 용의자. 내가 잘못했던 걸 저를 자꾸.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계속 괴롭히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는. 내가 이상하게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저를 죽이려고 해요. 흥분하며 울부짖는 용의자. 그에게 살해된 희생자들은 더한 공포의 눈물을 흘렸다는 걸 그는 알고 있을까요? 저는 부산에 있었다고 계속 이해 나오고 이게 안 된다.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표정은 말없이 굳어 있습니다. 저기에. 불안해갖고 괴롭힌다. 그거는 안 해. 저기, 수건을 넣고, 샴푸! 안 넣네.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들어갈 수 없는 문을 당겨봅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는데요. 아니, 안 들어가. 정신병도 됐을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서 됐었을까. 뭐 막은 나갔더라. 이게 있어야 내가 얼마나 이걸 넘기려고 얼마나 했는데. 혼자 남은 어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자신의 탓인 것만 같은 그녀.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직후 행방이 묘연했던 용의자. 그는 어떻게 부산에서 검거되었을까요? 용의자를 직접 검거했던 경찰을 만나 정황을 들어봤습니다. 예, 현장에서 저희들이 불신검문을 찾기 위해 용의자가 메고 있던 가방 속에서 칼하고 망치 등 증거물을 압수하니까 현장에서 자백을 하였습니다. 12월 24일 부산 사하구. 순찰 중이던 경찰은 수상한 인물을 포착합니다. 불신검문 끝에 원주 간호사 살해 사건 용의자임을 확인, 체포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랜 생활 동안 도피 생활을 해서 좀 초췌해 있었고 노숙자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또 다른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형사과장입니다. 예, 여보세요? 그 부분은, 네, 이제 부산에서 이제 발표하기로는 네, 부산에 뭐 죽일 놈이 있어가지고, 네, 칼하고 뭘 구했다고 했는데, 네. 나는 이제 확인해보니까 그 부분은 뭐, 특정되지 않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죽이려고 하면 나는, 방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사서 가지고 다녔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이번에 정신질환이 그 밝혀질 경우에는 이게 감염이 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뭐 예, 감염 규정이 있습니다. 아, 원주 살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그녀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원주 살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그녀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이제 놓이는 것 같아요. 불안해가지고 잠도 잘 못 자겠는데. 아직도 많이 불안하고 그러신가요? 그래서 약 먹어야지 자지. 약 안 먹으면 밤에도 조금 자고 깨고 조금 자고 깨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제2의 범죄를 막기 위한 조밀한 여과장치가 없다면 비극은 또다시 되풀이될 뿐이겠죠.